자, 우리 글로벌 기업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애플, 요 정도 사실은 떠오르는데, 자, 근데 우리 2018년 1월에 아마존 고라고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이 오픈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아마존이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조직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아마존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대체 저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까? 우리 아마존고를 우리는 한국에서 화면으로만 봤는데 기가 막힌 거죠. 나도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요거.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라고 하는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평균 근속 기간이 1.8년. 그런데 이 회사에서 12년 동안이나 근무한 우리 한국인이 있습니다. 자, 바로 박정준 작가가 쓴 이 책인데요. 근데 이제 기업 교육을 다니면서 저는 책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왔었고, 근데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 팩트체크 사실 조금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바로 됐습니다. 자, 이번 북 러닝은요,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의 저자인 박정준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이제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라는 회사 2004년에 입사를 했어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입사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제가 꼭 아마존을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콕 찍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당시만 하면은 사실 지금도 그렇죠. 대단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에도 최고의 회사였고, 네. 또 잠깐 슬럼프를 겪었다가 지금도 사실 아마존과 1, 2를 다투고 아마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1등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대학을 졸업한 컴퓨터 공학 졸업한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순위였어요.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스타트업, 하지만 그 시애틀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아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을 했다가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넥타이 메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가서 한참 얼어 있다가 떨어졌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입사한 동료가 있었어요.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추천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 과정을 밟게 됐었습니다. 예. 아마존에 한국인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은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한 많으면 한 500분 정도 되지 않으실까? 예. 당시에 입사하던 입사할 그때는? 때는 저는 뭐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 1년 반 동안은 한 분도 거의 뭐 한국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되신 분들이랑 네. 식사하면서 이제 어떤 모임 만들고 예,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 또 글로벌 기업이니까 입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번 주부터 뭐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한다. 기간이 딱 있으면 그때 우리들이 막 열심히 해갖고 내고 한번 서류를 필터링을 거치고 인적성 검사를 보고 신체 검사를 하고 뭐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뿐만 아니라 우리는 네. PT 면접, 토론 면접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 면접을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아마존 이야기만 드리면은 아마존은 그런 말씀하셨던 뭐 인적성 검사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처음은 이제 이력서를 내면 이제 서류 검사를 보통은 인사과에서 이제 많이 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에서 팀장이 이 이력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 하면서 그 사내 툴이 있습니다. 들어온 이력서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태깅이라 그러는데 이제 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 인터뷰는 적게는 2번, 많으면 3번. 그래서 이제 3번 중에 2번을 합격을 하면 이제 회사로 오라 그러죠. 그래서 오면은 한 5명과 1시간씩 5시간, 총 5시간 면접을 하고 이제 그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 사람한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영역을 물어볼 테니까 너는 이런 영역을 물어봐라는 하지만
자기가 물어보는 인터뷰 질문은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지금까지 전화 인터뷰 그다음에 그 온사이트라고 그 회사에서 했던 인터뷰를 했던 모든 사람이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토론을 하죠. 이 사람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그리고 아마존에 좀 특이한 거는 바레이저라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바레이저라는 사람이 한 명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은 역할은 아마존의 이 채용 그 기준은요. 아마존의 지금 현재 수준을 이 사람이 높일 수 있는 인재인가를 보고 그거를 이제 최종 판단하는 사람이 이 바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이 다 찬성을 해도 바레이저가 반대를 하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레이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되나요? 바레이저도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 이 사원이 면접 경험이 많은 사원이 어떤 일련의 과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바레이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존 내에 일반 그 정사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는 바레이저 역할을 하고 싶다 하면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고 바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겁니다. 아이고 되게 특이하네. 우리는 보통 위에서 높은 사람이 야, 쟤 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죠? 그건 아니고 그래도 뭐 너 바레이저 하지 않을래라고 뭐 상사가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제가 책에서 봤는데 작가님도 5시간에 걸쳐서 면접을 봤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뭐냐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돼. 네. 인성 부분에 있어서 첫인상이 좋다. 인사를 잘한다. 예의 바르게 보인다.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친다. 네네. 이러면 우리는 사실은 점수를 잘 줘. 아니면 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닌 건 거예요, 아마존은? 학교도 진짜 별로 안 보고요. 네, 학교보다도 진짜 그 인터뷰에서 얼만큼 실력 발휘를 했는가 그게 중요하고 예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너무 이상하면은 안 뽑겠지만 그게 어떤 이런 거죠. 뭐 이거를 잘하면 뽑는 게 아니게 너무 안 좋으면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평가할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이 사람은 참 예의가 밝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인성이 좋은 것 같더라. 이 사람은 하여튼 뭐 좋은 학교 나왔더라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하고요. 이 사람은 내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내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해서 나는 이 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 안 뽑는 게 좋겠다. 근데 무조건 거기서 말하는 게 내 인터뷰에 따르면, 그러니까 based on my interview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이 1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찾아낸 걸로 평가를 합니다. 예. 한국은 처음 면접을 할 때냐면 학원도 다녀요, 애들이. 학원 다녀서 인사하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배우고 인사도 각도 딱 맞춰서 이런 것까지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네요, 그죠? 네, 뭐 첫인상이야. 근데 사람 대 사람이니까 좋으면은 그게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거를 연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건방져 보이는 사람이 더 합격이 잘 됩니다. 예. 왜요? 왜죠? 건방져 보이는 사람? 아마존의 어떤 채용 기준이 그 우리 팀에 와서 시키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나 뭐 팀워크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쟤 오면은 내 자리를 뺏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넘쳐가지고 이제 건방진데 실력이 없으면 안 좋지만 예, 건방지다는 게 정말 자신만만한 막 나를 가르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은 뽑아야 되는 거죠. 예. 내 자리를 뺏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평균 근속 기간 지금 1.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직이 굉장히 활발할 텐데 네네. 이직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따가 나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저는 뭐 이직을 안 했지만 뭐 이직을 생각한 적도 있었고 주변에 워낙 많이 보니까요. 그 이직 준비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인터뷰 준비를 합니다. 인터뷰 준비는 보통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저는 개발자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큰 비중이 개발자니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해서 인터뷰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 곳만 지원을 안 하고요. 두세 군데 동시에 넣어서요. 왜냐하면 이직을 하는 목적이 보통은 자기 이제 연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해서 여러 군데 동시에 합격해서 여기랑 여기랑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최고 연봉을 주는 곳으로 이제 가는 선택들을 많이 봤고요. 두 번째는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드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이 와요. 이제 아마존에서 근무한 지 몇 년이 되면은 옆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다 이제 지사를 워낙 근속 연수가 짧으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큰 그 회사들이 지사를 다 시애틀로 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을 하나 사놓으면 금방금방 아마존 사람들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워낙 근속 연수 짧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연락해서 그래 그냥 캐주얼하게 한번 일단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서로 괜찮으면 인터뷰 일정을 잡아서 합격이 되면 지금 아마존에 통보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의뢰를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예. 이제 실제로 진행할 때는 또 인터뷰를 봐서 그쪽에서도 좋아해야 합격이 되죠. 하지만 그런 헤드헌터들은 뭐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MS나 아마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종종 이렇게 이메일이 자주 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직을 사실 계속 하려면 내가 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자기 네네. 개발이라는 거를 문제도 풀듯이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인터뷰 퀘스천이 이런 막 문제 풀고 이런 게 일상 업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또 바짝 연습을 하면 해서, 확실히 그건 더 잘 봅니다. 예. 그걸 왜 여쭤보냐면 미국은 가끔 우리가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들이 화면에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막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막 이런 업무 공간도 우리도 지금 요즘도 이런 걸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게 되게 많고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가. 네.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캐주얼하고 되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때요? 실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있는 일하는 직장인들? 사람들이요. 뭐 그냥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해보셨으니까 행복해 보이시는 거고요. 그렇게 막 행복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예, 진짜로 일도 일이고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또 더 피곤한 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근속 연수가 짧으니까 들어온 사람은 막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분방은 하죠. 그러니까 뭐 미팅할 때 다리도 올리고 뭐 어디 뭐 개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일을 되게 널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요. 예. 출퇴근 시간을 지키거나 상사 눈치를 보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담은 항상 있어요. 예.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저 좋아 보이는 이 물리적인 어떤 환경만 또 우리 눈에는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책 속에서 보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신입사원 교육이 없다. 일단 신입사원이 뭐 많이 모여지지도 않으니까. 신입사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죠. 맞다. 100% 없는 수시 거지. 채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수시로 한 명이 들어왔다 해도 네네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를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들이 사실은 있는데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론치 플랜이라고 해서 이렇게 페이퍼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되게 뭐 아마존 사원으로서는 뭐 한 3-4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뭐 우리 아마존의 뭐 그런 정신 교육보다는 아마존 사원으로서 뭐 보험은 어떻게 받고 뭐 이런 뭐 연금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오리엔테이션에서 받고요. 각 팀마다 이제 흩어지면 각자의 역할이랑 지금 각 팀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뽑은 보통 그 사람의 매니저가 말씀하신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너가 앞으로 뭐 가장 먼저 할 어떤 일들과 그 다음에 너가 그러기 위해서 좀 만나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내 문서 위키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자기가 이제
미팅을 잡아서 업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바로 이제 전력화가 됩니다. 시스템이 어떤 뭐 스크럼 프로세스라고요. 뭐 2주나 3주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혼자서 이런 붓캠프라는 그런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업무 파악, 아마존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면 바로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참석을 해서 예를 들면 남이 한 5를 할 때 자기는 1을 하더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럼 그 다음 뭐 3주 사이클에는 2나 3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력화가 됩니다. 근데 그 론치 플랜을 보니까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높은 사람들은 못 만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요? 우리는 못 만나죠. 어디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그게 제가 너무 색달라서 한국 지금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머리도 좋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을 푸는 거 네, 네. 요것만 있어서 책 속에 이게 있어요. 특목고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온 한국인 지원자 불합격 사연. 네, 근데 그거 괜히 또 뭐 제가 하기가 뭐 그렇긴 하지만 네. 네,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예. 근데 아니 그럼 방송 이건 잘라도 돼요, 편집해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아니 뭐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서류 먼저 합격하는 분들은 뭐 MIT 출신도 있고 뭐 무슨 뭐 서울대 출신 당연히 있고 인도의 뭐 IIT 출신이나 뭐 그런 쟁쟁한 학교 출신들이야 뭐 항상 보죠. 예, 항상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이름으로 합격 여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결정되는 거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얘 MIT 나왔는데 뭐 좀 실망이다 이런 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 학교지만 정말 인터뷰에서 잘하면 오히려 훨씬 더 되게 좋은 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합격률이 어떻든가요? 어때요? 또 요즘엔 또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 할 때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인터뷰 했을 때 정말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떨어지신 분도 있고 제가 거기서 책에서 썼던 분은 워낙 스펙은 좋았고 제가 거기 썼던 내용은 그리고 저도 되게 어려운 문제를 드렸는데 거의 제일 좋은 답을 왜냐면은 인터뷰 물어보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답을 내는 그런 문제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하면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단계적으로 답을 받는 인터뷰 질문을 해야 이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제일 좋은 답을 한 번에 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봤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른 분들이나 해가지고 결국에 불합격이 되셨었는데 그래서 혼자 일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은 아주 쉬운 답부터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 더 좋은 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답보다는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랑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느끼고 잘 적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꼭 글로벌 기업의 어떤 것을 따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은 배경과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식에 뭐가 있고 또 이제 좋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에 맞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뭐 다양한 상황들을 듣는 이유는 일단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거를 그대로 보자는 게 아니라 나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야, 우리랑 달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조금 배척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내 입장에서 한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자, 리더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채용을 하고 이들을 육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나는 저렇게 치열하게 일을 했었던가? 나는 혹시 투덜대기만 하고 불만만 갖고 있었던 직장 생활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